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로 서울과 경기도권의 아파트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국민평형 거래가는 무려 14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구 그리고 경기 과천 등 이 준강남권 지역까지 좀 번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불지른 집값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시장의 향방이 궁금하신 분들 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화요일에 뵙는 화요일의 남자죠. 부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곳 서울은요. 수도권에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모쪼록 시청자님들 중에 피해 있으신 분들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34평 기준이겠죠. 34평 기준으로 지금 14억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당 단가로 치면은 4,1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4,100만 원의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이거 저희가 쫓아갈 수 없을 거거든요. 쫓아가시지 마시고 미리 선점하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저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 박성일 팀장과 함께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값이 한동안은 그래도 살짝 주춤하는 듯 하는 것 같더니 이내 다시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참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쫓아가지 말고 미리 좀 선점하는 자세를 길러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소장님? 팀장님? 네, 사실 우리가 부동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미리 선점하지 않고서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리 선점하시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싼 물건을 찾아가지고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될 텐데 저희는 항상 세미나에서 강조드리는 게 지금 하실 수 있으시면 무조건 하셔라. 상급지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상급지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미리 선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동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1, 2억 원대 재개발 유망투자처 그리고 2025년도에 재개발 트렌드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세우는 노하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강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순서죠. 근데 오늘도 역시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살짝 봤는데 점점 내용이 더 알차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강남 지역에서도 논현동 일대를 분석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 담아오셨는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요즘 강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지방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강남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릴 강남구 논현동이라는 지역은요. 강남구에서도 가장 저평가지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뭐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기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시청하셔도 논현동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논현동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 집에서 좀 이제 푹 쉬는 날을 하루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TV를 보니까 영화가 한 편 나오더라고요. 명당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명당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좋은 땅을 찾아 나서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 명당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땅은 영원하다. 우리가 죽어도 그러니까 땅은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 대사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엔 우리는 죽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아니 가족들, 이런 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로 평당 가격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와 강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논현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강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단위가 평당 8천만 원 이상이라고 찍혀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불과 2주 전에 정리를 해놨던 자료인데요. 이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제가 방송국에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8,1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100만 원 뛰었다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1% 이상 뛰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34평으로 환산하면 2주 만에 3,400만 원이 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2주 만에 3,400만 원 버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니까 다 100만 원씩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아랫땅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는 아직 못 올랐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그런 양극화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 속에서 이 강남이라는 땅,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논현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이라는 땅은 한강 아래에 있어서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강남의 권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평지가 넓은 땅을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강남이라는 것은 영기 신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가장 먼저 탄생하게 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땅에 논현동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쪽에 있거든요. 이 논현동이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강남의 한 중간에서 조금 위쪽으로 처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이 잠실이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수가 되겠죠. 여기는 성동구가 되겠고요. 이쪽은 용산, 한남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초, 반포죠, 반포. 그리고 이쪽은 이제 청담, 이쪽 아래쪽이 대치, 도곡, 뭐 이런 동네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역삼, 이런 동네들이 있는 거죠. 이 논현동이라고 하는 땅은 가까이에 부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윗단에 바로 신사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가로수길, 세로수길이 있는 그 곳이 신사동입니다. 이 신사동이 바로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잠원동, 반포동, 그리고 압구정이 바로 윗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청담동이 바로 옆에 또 붙어 있고, 그리고 삼성동도 옆에 또 붙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잠삼대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잠실, 삼성, 청담, 대치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현동은 그 동네 바로 옆단에 붙어 있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까운 친구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이 노년이라는 땅이 그러면 강남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느 도로 사이에 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노년동의 땅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강남대로가 상업 업무를 겸하는 그러니까 유흥가까지 위치한 그런 강남의 대표적인 대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영동대로죠. 영동대로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헤란로, 그 테헤란로 북쪽과 남쪽을 비교했을 때 얘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봉은사로라든지 아니면 학동로라든지 그리고 윗단에 보시면 이제 뭐 도산대로라든지 압구정로라든지 이런 굵직한 도로들이 다 있거든요. 이 사이에 껴있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노년동은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권역을 나누자면 네 권역까지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어쨌든 동네에 대한 지역 분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노년 1동이고요. 이쪽이 2동입니다. 이 두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가 네 권역까지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1동도 반으로 가르고요. 2동도 반으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노년동 안에서도 동네가 좀 급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년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 밀집 지역도 있지만 사옥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북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이유는 신사역에서 이쪽 이 신사동 일대가 지가가 되게 비싸거든요. 임대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싼 곳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강남 권역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강남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뒷단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사동에서 한번 내려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여기는 평당 억 이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땅 가격이요. 뭐 실제로 유재석 국민 MC 유재석 씨도 이 노년동에 안테나 사옥 바로 맞은편에 자기의 이제 빌딩을 지으려고 200억을 주고 구매를 한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브라이튼 N40이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시기도 하셨죠. 뒷단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년 1동과 2동 사이에 이렇게 블록들이 위치해져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이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다닌다. 뒷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강남에는 너무 잘난 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 아까 압구정 말씀드렸죠. 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아파트만 있어요. 중간에 상가는 껴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아파트가 있는 이런 부지가 있는데 얘가 낙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압구정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상징인 부동산 자리에 7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강의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그 전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치, 자리에 대표적인 건물로 올라설 게 바로 이 압구정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압구정 재건축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얘기가 나온 게요. 뭐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완성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은 그때는 평당 뭐 3억, 4억, 5억 이렇게까지도 간다라고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잠삼대청이죠. 여기가 국제교류복합지구입니다. 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이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마이스 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었던 거거든요. 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최근에 풀려버리니까 눌렸던 풍선이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눌렸던 풍선이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터져가지고 그 물풍선이 이렇게 번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이런 쪽에도 있었고요. 특히나 마지막으로 음마 아파트.
여긴 대표적인 강남의 주거단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교육. 이것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얘네가 재건축돼야 된다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에서 치우쳐져 있는 게 바로 논현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학군 경쟁력. 강남은 8학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서초 강남 안에 있는 학군들은 다 그래도 급이 괜찮습니다. 높은 편인데 유독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가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인데 여기 대치동 학원가가 대한민국 1번지잖아요. 교육 1번지. 근데 여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 대치, 역삼, 도곡, 뭐 개포, 그리고 잠실 이런 쪽이란 말이죠. 압구정은 압구정 나름의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뭐 대치동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삼성동, 청담동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여긴 오긴 옵니다. 근데 비교적 대치동의 그런 이제 파급을 전부 다 흡수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학군 경쟁력이 강남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논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유흥가가 많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그 사회 이슈였던 뭐 버닝썬 사태 알고 계시죠? 뭐 연예인들도 굉장히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다 끌려가고요. 그리고 뭐 마약이라든가 뭐 그 음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동네였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논현동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논현동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도태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촌, 논현동이라는 그 지명의 유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논고개입니다. 논고개. 논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글이고요. 그러니까 현은 이제 고개현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논을 한문으로 바꾸자니 논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현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현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강남 일대가 원래 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고개를 넘는다라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논현동 고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고개니까 구릉지가 있습니다. 구릉지. 강남에는 제가 이따가 지형도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고개가 굉장히 많고요. 지형이 완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팔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강남에서 침수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위에서 이제 쌓여져 있던 그 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강남역이 침수되고 그 저층 지대가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경사면 이런 경사면들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얕은 경사가 학동역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간히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오르막길 좀 높은 경사면도 보이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을 살펴보시면 강남의 그 개발 현황이거든요. 근데 가운데에 좀 텅텅 비어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논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여기 아파트 하나가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구역 해제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논현동 자체는 개발에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남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 논현동 일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소녀시대 유리라고 하는 아이돌이죠. 아이돌 멤버가 2020년도였을 겁니다. 이 논현동 빌딩을 128억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보통 투자를 하면 그 컨설팅을 또 받거든요. 이 컨설팅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닌 이상은요. 근데 이 소녀시대의 한 멤버가 논현동 빌딩을 이 가격에 매입을 했다. 지금 가격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유재석 씨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됐나요? 현금 200억을 주고 그 빌라 부지와 땅 부지를 같이 매입을 했는데 그게 198억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이 논현동 땅을 샀는데 이 논현동 땅이
그 자기 소속사 그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그 소속사와 연관되어 있는 건물을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뉴스 기사로는 일단 철거를 하고 빌딩을 짓겠다. 건물을 짓겠다.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현동에 지금 이런 사옥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농구 선수죠. 허웅 씨가 브라이트 N40 이거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유재석 씨 그리고 배우 한효주 씨라든지 오연서 씨가 매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나 이 트와이스 나연 같은 분은 이제 아이돌 멤버인데 이분도 참 똘똘합니다. 실거주는 트리마제, 성수동 트리마제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11억을 들여서 갭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1년이 안 됐는데요. 지금 얼마 버신지 아십니까? 10억 이상 벌었습니다.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요. 물론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 따지면은 그렇게까지 못 벌겠지만 11억을 넣고 지금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아이돌 멤버 또 하나도 매입을 했다. 그 외에도 뭐 이휘재 씨라든지 뭐 그런 다른 연예인들이 이 논현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논현동 권역이 이권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커멓게 막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들 혹시 보이실까요? 이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높이가 높은 그러니까 구릉지입니다. 구릉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언덕백이라는 거예요. 예. 특히나 뭐 더 시커먼 데가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언덕백인 건데 논현동은 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인공적으로 언덕을 만들려면 또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 언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표고라고 하거든요. 그 지표면으로부터 그 높이, 얼마만큼의 높이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이 아니라 강남이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통 한강뷰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시티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를 이용해서 시티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지다.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올렸을 때 물론 높이를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표고차를 이용해서 그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논현 아까 1, 2동 설명을 드릴 때 블록을 4개로 나눴잖아요. 그 4개로 나눈 것 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윗단입니다. 학동역을 기준으로 학동역 북측권역을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는 회사도 있고 잘 모르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떤 걸 정리를 해서 했냐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획사 있죠. 뭐 모델, 뭐 연예인, 뭐 배우 이런 기획사들이 있는 그 위치들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잘 유명한 곳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BH 엔터테인먼트가 어디냐면 이병헌 씨 있죠. 이병헌 씨, 배우 이병헌. 여기에 기획사가 들어가 있고 뭐 윤종신 씨 기획사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가수 B 씨, 뭐 여기는 피네이션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싸이,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가 여기 있고 뭐 많습니다. 여기는 뭐 또 차승원 씨, 김희애 씨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미 다 사옥들로 사옥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시면 굉장히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제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빌라촌이 아닙니다. 예, 부촌이에요, 부촌. 그래서 이 학동역 북측에 있는 논현동들은 이제 옛날 논현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논현동에 자꾸 주목하라고 제가 압박을 드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의 그 상시 근로자 수거든요. 상시 근로자 수 80만 명입니다. 근데 이걸 비상시 근로자 수까지, 그러니까 뭐 알바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100만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근로자 수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강남이라는 땅 안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규모의 숫자예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용산도 나중에 이제 근로자 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강남하고 용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용산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강남이 또 이제 쫓아오는 걸 또 도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할 텐데 이 상시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1등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강남의 한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북측 권역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중심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테헤란로하고 가깝습니다. 그 코엑스가 있는 곳 말이죠. 그리고 삼성동 일대에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뭐 광역 환승센터라든지 뭐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일자리가 갖춰져 있는 곳. 항상 전문가들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자리가 많은 곳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엔 이 일자리가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논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냥 뭐 이제 일자리가 많고 뭐 교통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걸로 정리가 될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왼편에 재개발 추진 준비 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그 자료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닙니다. 실제로 추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주거단지, 굉장히 낙후된 주거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논현동에서는요. 특히나 논현 1동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인데 여기가 재개발 추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가져온 것이고요. 특히나 이 논현동 일대가 제가 자꾸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일대죠. 이 일대. 이 논현동이라는 권역 안에 이 테두리가 있거든요. 대로변에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다 상업지역이고 이 안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은 싹 다 상업지역이고 뭐 준주거지역인데 안쪽에만 들어가면 1종, 2종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다. 그러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슬럼화가 됐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소규모 재개발로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아타운이 이제 생긴 이후에 여기도 추진을 하자라 그래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꾸라진 현장에서 다시 이제 재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현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에어리어에 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뭐 성과를 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이런 지역을 주목하셔야 돈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관공서에서 나온 겁니다. 지역 생활권 계획인데요. 얘는 2030년 지역 생활권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운더리, 그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추진 준비한다라는 그 구역이 바로 이 권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 구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정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미 여기는 전략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밀집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민간에 맡길 것이냐, 공공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테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바로 옆에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역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민간에다 맡긴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논현동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칠해 왔어요. 이게 지금 그 지하철 노선도,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인데
여기가 이제 논현동의 바운더리입니다. 논현동의 경계를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건데 여기 보시면 몇 개의 호선이 지금 걸쳐 있냐면요. 신분당선이 일단 하나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도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걸쳐 있죠. 그리고 수인분당선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까지 걸쳐 있어요. 한 동네 안에 이 정도의 호선이 걸쳐져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한꺼번에 몰리는 곳들은 있겠죠. 5개의 환승 역이 있는 그런 곳들은 있겠지만 동네 안에 이렇게 경계면에 5개의 노선이 움직이는 곳은 서울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계획이 있죠. 이게 어디로 가느냐? 용산까지 갑니다. 용산. 이 용산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2년에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용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요. 한남동 쪽 있죠. 한남동. 한남동 쪽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때쯤이면 뭐가 완성돼 있죠? 한남 뉴타운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시점쯤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한남동 일대, 뭐 보광동 일대, 뭐 그쪽 일대들이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고급 주거타운이거든요. 그 주거타운에서 이 신분당선을 타고 넘어오면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한남동에서 원래 여기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빨간 선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위례신사선입니다. 위례신사선. 얘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얘는 언제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았고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자 사업이 정리가 됐죠. 민자 사업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공공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될 텐데 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위례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신사동까지. 근데 여기에 걸쳐져 있는 권역이 또 논현동이에요. 그러니까 논현동 북측에서 타가지고 위례로도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위례 사람들이 논현동 권역을 거쳐서 신사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또 이제 5개 노선이 아니라 이제 6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동네가 되는 것이겠죠. 교통 호재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가장 시너지가 큰 동네가 바로 이 논현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논현동에 좀 집중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강남에 대표적으로 서초와 강남 통틀어서 이 양재 모아타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지금도 이제 말들이 많고 뭐 한이 많이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나 뭐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모아타운이 추진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개포동이라든지 뭐 대치동이라든지 역삼동이라든지 뭐 논현동까지 다 하고자 했었는데 다는 안 됐습니다. 다는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두 권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는 구역을 이미 그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실제로 뭐 조합 설립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겠지만 여기도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강남 안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안쪽에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기도 지금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고요. 여기도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도 근처에 밀집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주변에 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두 개 그 노선 정도가 있을 뿐인 거거든요. 뭐 좀 고즈넉한 느낌이 나는 곳이고요. 근데 얘는 주거, 상업, 문화, 역사, 뭐 업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교통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6개 노선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를 들어가셔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를 들어가셔야 될까요? 아니면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를 들어가셔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을 때 논현동도 선택지에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특히나 뭐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압구정 신사 청담 이 일대 주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평당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주거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라든지 그리고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강남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질 않으세요. 뭐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뭐 성수라든가 성동이라든가 뭐 아니면 한남이라든가 뭐 동부 이촌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으실 테지만, 그래도 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이런 것들의 최대 수혜지가 될 곳이 바로 이 논현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거, 상업, 업무 이거 강조드리는데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출퇴근을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도보 생활권으로 15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네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브라이트 N40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얘는 이제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고급 아파트죠. 하이엔드 아파트인데 이 84 타입이라고 하는 30평형대가 지금 42억 정도의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양 파라곤이라고 하는 곳은 그 대형 평형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평형대 정도 되는 수준이 37억에서 38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뭐 그 외에 그 일반 아파트들은 다 한 18억대에서 20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논현동에 애초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라는 거죠. 구축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1990년대. 그러니까 얘는 이제 1986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얘는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거 빼고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한 2004년 정도짜리 연식이 제일 많고, 특히나 이 아크로힐스 같은 경우에도 준신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얘가 심지어 2014년입니다. 2014년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나마 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강남 안에서 이런 중심가에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구나. 그 여기는 지금 신고가 제가 알기로는 25억 찍었을 겁니다. 이거 찍었다고 지금 조화들 하고 계세요. 30평형대가. 근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뭐죠? 잠실 이런 데는 평당 1억 지금 이제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적으로 지금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 제가 아까 처음에 뭐 보여드렸죠? 평당 8천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그거보다 지금 못한 동네다. 그 이유는 뭐 만들어내려면 만들 수 있고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가격마저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지를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근의 지하철 노선이 이제 5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등 주목받을 만한 좀 요소가 많았지만, 그동안 다른 강남 지역에 비해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목할 일만 좀 남아있는 논현동입니다. 저희가 논현동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에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거든요. 논현동이나 또는 강남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면 활용해 보실 만한 자리까지 바로 이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주제는 화면을 통해 지금 2가지가 나가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셔서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문자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99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논현동에 관심이 있어 문자 드립니다. 논현동은 개발에 필요한 노후도나 주민들의 동의율 등이 낮아서 재개발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이곳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흥가가 아주 가까운 곳에 근접해 있어서 걱정되는 것이 많은데 개발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저희 또 그 강의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강의 때도 저희가 살짝 언급이 됐었지만 주변에 유흥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팀장님.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시고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논현동은 동의율이 왜 낮은 편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논현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북쪽과 남측 권역으로 나눠드렸었는데 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옥화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옥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강남 권역에서 다세대 주택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개발업자들에겐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를 물론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남에 그런 걸 이제 올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빌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허물고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행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단독과 다가구 촌이었던 그쪽은 이제 사옥화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고 제가 이거를 좀 지도를 좀 넓게 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사옥화가 된 땅들입니다. 이 윗단이요. 이 건설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뒷단과 이 옆단으로 사옥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옥화는 결국엔 내가 예를 들어서 빌라였던 곳이나 다가구였던 곳이나 단독이었던 곳을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허물고 다시 지어서 내 회사의 건물로 쓴다라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좀 쌌습니다. 논현동이. 예, 그때도 저평가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챈 분들이 여기서 이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는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비싸졌습니다. 많이 비싸졌고 그 다음 타자가 이쪽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쪽이 이제 유흥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먹거리, 먹자골목이 이 근처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도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예전에 유명했던 아까 말씀드린 버닝썬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주변 일대가 그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이 일대가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뭐냐? 그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돈이 있나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거주를 하시냐면 전세 살지 않습니다. 월세로 사시는데 두 가지예요. 단기 임대.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거나 얼마 없는 상태에서 월세가 높은 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높은 게 아니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월세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더 높여서 100만 원대 후반, 180이라든지 190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먹는 곳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단독과 다가구의 비중이 다른 논현동들보다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투자로서도 접근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수익형 투자를 바라시는 분들은 항상 그 재개발에서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하자, 하지 말자. 이 분류가 뭐냐면 여기는 투자자분들이에요. 아니면 원주민들 중에 아파트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자의 분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익형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 월세를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돈을 더 버는 거니까 좋은 거긴 하지만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을 빼앗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이쪽 제가 권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그 다세대 빌라촌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고 그 기존에 빌라 사시던 분들이 강남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도 아파트 좀 지어서 살아봅시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웃긴 게 뭐냐면요. 강남 안에서 투자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2, 3억은 들여야 돼요. 투자 금액을. 근데 제가 왜 논현동을 건드리냐면 여기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갭 투자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대입니다. 1억대. 심지어 한 1억 중반 정도면은 하나 갖는 거예요. 이 금액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담금 자체를 여기는 강남이니까 그래도 한 10억 정도로 볼게요. 25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가 막 뭐 대지 지분이 막 열 몇 평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면 대략 5평에서 뭐 적게는 4평이고 뭐 보통은 5평이고 많으면 6평 정도 수준인 건데 이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파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25평짜리 받는다 그랬을 때 10억. 그러면은 총 투자금이 한 11억 5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내가 강남 아파트를 11억 5천만 원에 갖는 겁니다. 이런 투자 방법인 건데 지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거를 그냥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논현동 땅값이 1억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지 지분이 4평, 5평, 6평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순 계산해보자고요. 내가 4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4억이에요. 5평짜리 갖고 있으면 5억이죠. 그 6억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빌라들이 지금 얼마냐면 4억대 남짓입니다. 4억대. 적게는 3억대도 갑니다. 그냥 건물은 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권유드리는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유흥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쪽까지가 유흥가 권역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 여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유흥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치안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유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이제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이쪽 권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논현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실제로 임장도 다녀보시고 내일 모레 저희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논현동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휴가를 꼭 내셔서라도 오시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꼭 내셔서 오십시오. 오셔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진짜 좋은 정보를 드린 거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 권역 한번 쭉 둘러보시고 논현동 지역이 정말 좋은 곳이네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논현동 강의의 연장선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